안녕하세요, 원희씨입니다. iPadOS 14 베타 1 버전을 올렸는데요.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먼저 iPadOS 14 버전을 올릴 수 있는 아이패드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전세대 모델 가능하고요. 일반 아이패드 5세대, 6세대, 7세대, 아이패드 미니 4 그리고 5세대, 아이패드 에어 2 그리고 3세대가 가능합니다. iOS와 마찬가지로 위젯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전 버전의 위젯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색깔이 없었죠. 야간 모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냥 뭐 밝기 정도만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iPadOS 14 버전의 위젯은 좀 더 색깔이 많이 가미가 된,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많이 본 듯한 위젯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란을 쭉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 표시가 뜨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앱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이즈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확장형, 그리고 좀 더 확장된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위젯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젯을 끌어다가 옆으로 놓으면 여기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기존의 아이패드 OS랑 동일하게 화면의 왼쪽에서만 위젯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베타 버전을 조금 지나면은 가운데로 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왼쪽에만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앱에 한계가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검색 모드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기존의 백그라운드 앱들이나 홈스크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심플하게 검색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디자인을 보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화면을 다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뒤에 정보들을 가리지 않아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뒤에 그림자를 주면서 검색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iPadOS 14 버전에서 아이패드의 화면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드바 기능이 좀 강화가 되었어요. 사진 앱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바를 통해서 분류를 하거나 접근하는 데 훨씬 용이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음악 앱에서도 왼쪽에 사이드바가 추가가 되어서 여러 경로의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UI 자체로만 보면은 맥북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느끼실 만한 UI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펜슬 기능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일명 스크리블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손글씨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검색창을 실행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써주면 포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원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오픈 버튼이 있어서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애플 기본 시스템 혹은 기본 앱들에서는 이 손글씨 모드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파리 같은 경우에도 가고 싶은 URL을 타이핑이 아닌 손글씨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림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것을 적으면은 바로바로 글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편의성이 굉장히 애플 펜슬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메모 앱을 띄웠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손가락으로 꾹 터치하면 일반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처럼 글자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텍스트로 복사도 가능하고요. 특정 글자만 이런 식으로 복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트 앱에서 이런 식으로 별 꾹 눌러주면 예쁜 모양으로 바뀌죠. 사실 근데 이 기능 자체로만 보면은 굿노트나 노타빌리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뭐야 저거 이미 다 있는 기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 편리한 기능들이 메모 앱에서도 이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전문적인 필기러들이 아니라면은 메모 앱 하나만 가지고도 더 많은 일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펜슬이 에디팅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제가 임의로 글씨를 적어놨는데요. 펜슬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동그라미를 치면 이런 식으로 블럭 설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사하고 싶으면은 세 손가락 오므리기에서 복사해서, 다 아시죠? 세 손가락 펼친 다음에 붙이기, 붙이기, 붙이기 하면 되고요. 지우는 방법이 진짜 재미있어졌어요. 그냥 펜슬로 이런 식으로 쓱쓱쓱쓱 그어주면 삭제가 됩니다. 쓱쓱쓱쓱쓱. 원트 한번 더 지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타이핑된 글자와 펜슬의 조화가 좀 더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글자를 쓰고자 하는 부분을 꾹 눌러주면은 간격이 벌어지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자를 적어주면 바로 글자가 인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그냥 내가 띄어쓰기 하고자 하는 곳에서 짝대기 그어주면 띄어쓰기가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떨어진 곳에서 짝대기를 그어주면 붙게 됩니다. 이번에 뭔가 애플이 펜슬의 기능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넣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아이패드 OS 14 베타 1에서 변화된 점들 살펴봤는데요. 사실 새로운 기능이 막 추가된다고 해서 그걸 다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생긴다는 것은 즐거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펜슬은 아마 아이패드 케이스 회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ESR의 아이패드 전용 펜슬이었고요.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피랍이 지원이 되고 틸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대신에 가격이 이제 10만 원이 훌쩍 넘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중반대의 가격, 너무 비싼데, 요 ESR의 펜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짜플 펜슬의 한 종류고요. 애플 펜슬에서 피랍 기능과 틸트 기능 그리고 가격을 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동 원리는 로지텍의 크레용과 유사하고요. 2018년 이후에 나온 아이패드들은 어떤 모델이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애플 펜슬은 하나의 아이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제품은 그냥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이패드를 여러 대 놓고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학생을 지도하거나 할 때에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애플 펜슬 그리고 ESR이 왼쪽에 있는데요. 펜촉 같은 경우에도 거의 두 개가 유사해서 펜촉의 느낌도 크게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ESR의 펜슬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보다 소음이 조금 덜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패드 OS 14 버전에서는 또 펜슬의 기능이 강화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애플 펜슬은 너무 비싸서 안 사거나 혹은 피랍이 필요 없고 틸트 기능이 필요 없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필기만 잘 되면 된다 하시는 분들, 펜슬은 구입하고 싶은데 좀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ESR의 아이패드 전용 스타일러스 펜을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3만 원 후반대의 가격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알리에서 다른 짜플 펜슬 구입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두 가지 단점은 AS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배송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건데, 사실 제가 이미 다른 데서 구입을 했던 짜플 펜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제품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뭐 사진을 보내라, 뭐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막 하더니만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허공에 돈 날린 꼴이 되었는데, ESR 펜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안에 배송이 된다고 하고요. 교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 비용이 추가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요 ESR의 펜슬이 필요하신 분은 아무 댓글을 남겨주신 다음에 끝에다가 마침표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에서 3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뭐 소소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베타 2 버전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